오늘도 계좌를 열어보셨겠지요?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 보는 순간 머리는 멀쩡한데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돈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열심히 일만 하면 괜찮다. 이 말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노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봅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상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정보가 늘어서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를 열면 전문가가 너무 많고 말도 다 그럴듯하고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딱 하나만 붙잡고 싶어집니다. 한 권으로 정리되는 기준,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준. 바로 그 지점에서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이 진짜 무섭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투자자라는 인간을 해부합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차트보다 내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네 단어가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를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생각, 공급과 수요, 금리, 달걀. 여기에 QLD, TQQQ를 붙이면 복잡해 보이던 레버리지도 갑자기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일일 변동을 2배로 따라가려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일일 변동을 3배로 따라가려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이 한 줄이 전부인데 이 한 줄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지옥이고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승장에서도 같은 하락장에서도 그 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큰 폭은 양날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엔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엔진은 길이 뚫려 있을 때 힘을 쓰고 길이 얼어 있을 때는 미끄러집니다. 여기서 길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는 큰 손잡이가 금리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군중이 흥분하는 구간과 공포에 질리는 구간을 보여주는 틀이 달걀입니다. 먼저 생각부터 잡겠습니다. 많은 분이 초보일 때 제일 크게 다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불안하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불안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릴 때는 더 팔고 싶습니다. 그 결과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비쌀 때 많이 사고 쌀 때 적게 삽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니라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야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종이에 딱 4줄만 쓰셔도 됩니다. 나는 무엇을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비중을 줄일 것인가? 이 4줄이 없으면 QLD, TQQQ는 감정의 장난감이 됩니다. 이 4줄이 있으면 QLD, TQQQ는 장기 게임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공급과 수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가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가는 급박함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더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누가 더 급하게 사야 하는지, 이 급박함의 저울이 가격입니다. 유튜브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다, 어떤 뉴스가 있었다, 이런 설명은 대부분 사후 해석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진짜 움직이는 건 손의 떨림입니다. 생활비가 급한 손, 빚이 급한 손, 공포가 급한 손, 수익을 자랑하고 싶은 손, 이 손들이 매수와 매도를 만들고 그 합이 가격을 만듭니다. 공급과 수요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뀝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무조건 기업이 나빠졌다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주가가 오를 때 무조건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묻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지금 사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돈이 늘고 있는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 돈이 줄고 있는가? 이 질문이 생기면 뉴스가 덜 무섭습니다. 여기서 금리로 연결됩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돈은 조심해지고 돈의 가격이 내려가면 돈은 대담해집니다. 돈이 대담해질 때 시장은 올라가고 돈이 조심해질 때 시장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리 국면을 모르면 레버리지는 심장의 직격탄이 됩니다. 금리 국면을 알면 레버리지는 흐름을 타는 엔진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식을 바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장에 들어오는 조치, 그 조치가 주식을 흔듭니다. 특히 고금리와 긴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고 안전한 이자로 이동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돈 빌리기가 비싸지면 숨이 가빠집니다. 소비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새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듭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이 줄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가는 힘을 못 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리고 대출과 소비가 살아나면 나쁜 뉴스가 있어도 주가는 슬금슬금 돌아섭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기사보다 금리의 방향과 유동성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이제 달걀로 들어가겠습니다. 달걀은 차트 기술이 아니라 군중 심리의 지도입니다. 달걀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지금 시장이 어디쯤인지 대략의 체감 좌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표가 생기면 QLD, TQQQ 같은 엔진을 언제 강하게 쓰고 언제 약하게 써야 하는지 감이 생깁니다. 코스톨란이 달걀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A 구간은 올라가는 쪽의 심리 흐름입니다. B 구간은 내려가는 쪽의 심리 흐름입니다. A1은 조용한 바닥 구간에 가깝습니다. A2는 서서히 돈이 들어오며 회복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A3는 사람들의 흥분이 커지고 대중이 몰리는 과장 구간입니다. B1은 꼭대기 이후 조정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B는 불안이 커지고 예민해지는 구간입니다. B3는 비관이 폭발하고 패닉이 나오는 과장 하락 구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A1과 B3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A3는 비싸게 팔아야 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A2와 B는 실력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사람의 감정은 늘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A2에서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B에서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기 싫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걀은 이 착각을 깨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달걀을 QLD, TQQQ에 붙여보겠습니다. A1, B3 근처는 공포가 커서 레버리지를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에서 팔아야 하는 사람의 급박함이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너져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가격이 눌립니다. 그 눌린 가격은 시간이 지나 돈이 다시 들어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복원력 위에 레버리지가 붙으면 회복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A3 근처는 모두가 확신합니다. 주식 얘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모임에서도 누가 얼마 벌었다는 말이 흔해집니다. 이때 QLD, TQQQ는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화면이 강렬하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엔진을 약하게 써야 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꺾이면 급박함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실제 운영 시나리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주식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자동화된 규칙, 단순한 규칙, 반복 가능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은 다음 4축으로 만들면 됩니다. 현금의 규칙, 분할의 규칙, 비중의 규칙, 감정의 규칙. 현금의 규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QLD, TQQQ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현금입니다. 이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은 좋은 가격에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으면 달걀의 좋은 구간이 와도 기회가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최소 6개월 생활비, 이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꼭 그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잡으셔야 합니다. 다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 돈은 투자에 쓰지 않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주식이 떨어져도 심장이 덜 흔들립니다. 그 다음 분할의 규칙입니다. 레버리지에서 분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 번에 사면 그 순간부터 뇌가 가격에 묶입니다. 가격에 묶이면 내 판단은 가격을 되찾으려는 복수 심리로 바뀝니다. 분할을 하면 뇌가 기준에 묶입니다. 기준에 묶이면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투자 가능한 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QLD, TQQQ에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다 넣는 방식은 초보에게 너무 위험합니다. 대신 4조각으로 나눕니다. 첫 조각 250만 원, 둘째 조각 250만 원, 셋째 조각 250만 원, 넷째 조각 250만 원, 그리고 매수 기준을 숫자로 박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기준 하나만 쓰겠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크게 눌렸을 때, 그리고 공포가 커졌을 때 분할을 시작한다. 여기서 크게 눌렸다는 건 체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뉴스가 비관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꺼리고 계좌를 보기 싫어질 때입니다. 그때 첫 조각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둘째 조각, 또 더 내려가면 셋째 조각, 마지막으로 공포가 폭발할 때 넷째 조각. 이 방식의 장점은 이겁니다. 바닥을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싸지는 방향으로 내 돈이 더 붙게 됩니다. 이게 공급과 수요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비중의 규칙입니다. QLD, TQQQ는 비중을 잘못 잡으면 마음이 먼저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향에 맞게 단계형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투자금의 아주 일부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이 3천만 원이면 QLD와 TQQQ를 합쳐서 300만 원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너무 적다고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초보에게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한 번도 안 깨고 3개월을 버티면 그때 비중을 늘립니다. 규칙을 한 번도 안 깨고 6개월을 버티면 그때 또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멘탈도 같이 커집니다. 반대로 초반에 비중을 크게 잡으면 자산이 커지기도 전에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감정의 규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손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손실을 본 내가 내일의 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다음엔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의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에 계좌 보는 시간을 정합니다. 딱 2번만 봅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 외에는 안 봅니다. 뉴스도 딱 하나만 봅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4단어로 번역합니다. 생각, 공급과 수요, 금리, 달걀. 이 번역이 감정을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사건에 반응하고 생각은 구조를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구체적인 케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하나, 투자금이 500만 원이고 월마다 30만 원씩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욕심을 버리고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처음 500만 원 중에서 QLD와 TQQQ를 합쳐 100만 원만 시작합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대기합니다. 5월 30만 원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 QLD에 10만 원, 둘째, TQQQ에 10만 원, 셋째, 현금 10만 원. 현금을 매달 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B에서 B3로 내려갈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할 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으로 12개월만 가도 여러분은 투자 초보를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니라 습관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2, 투자금이 2천만 원이고 월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달걀의 구간을 더 적극적으로 씁니다. 처음엔 QLD와 TQQQ 합쳐 400만 원만 시작합니다. 나머지 1600만 원은 4구간 탄약으로 나눕니다. A에 해당한다고 느껴지면 매달 100만 원을 일정하게 넣습니다. 하지만 B로 넘어가는 느낌이 강해지면 매달 100만 원 중 50만 원만 넣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B3의 공포가 오는 날 그 현금을 2번에 나눠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리듬에 적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케이스 셋, 투자금이 1억이고 이미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안정과 공격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QLD와 TQQQ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차체가 없으면 엔진이 위험합니다. 차체 역할을 하는 건 변동이 낮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꼭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안정자산을 이미 갖고 있다면 그걸 차체로 두십시오. 그리고 엔진은 과하지 않게 예를 들어 10%에서 20% 사이로 관리하십시오. 퍼센트라는 말이 불편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QLD와 TQQQ는 내 계좌가 흔들릴 때도 잠을 잘 수 있는 정도만. 잠이 깨면 비중이 과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여기서 묻습니다. 그럼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보다 규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QLD는 변동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TQQQ는 변동이 더 큽니다. 그래서 초보는 QLD 비중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TQQQ는 달걀의 A2에서 A3로 갈 때 수익이 더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B에서 B3로 갈 때 공포도 더 자극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도 됩니다. 처음 6개월은 QLD 비중을 더 크게, TQQQ는 더 작게. 규칙이 지켜지고 멘탈이 안정되면 그때 TQQQ 비중을 조금 늘립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제 금리와 연결된 장면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버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낙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이 부담되고 기업의 비용이 늘고 소비가 둔해지고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이유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초보는 이렇게 합니다.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하면서 영상을 더 봅니다. 그러다 더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은 돈의 온도를 내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 엔진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늘릴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공포가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장이 공포로 가서 비삼로 내려가면 그때 여러분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계획대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달걀의 힘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이제 무조건 간다 하면서 A3처럼 흥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돈의 온도를 올리는 과정이다. 돈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A1에서 A2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천천히 분할을 시작합니다. 바닥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A2는 조용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올라갈 때는 사람들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할이 더 잘 먹힙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흔들리는 순간을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샀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바보인가? 내가 너무 늦었나? 이 생각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책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급박함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은 급박한 매도자가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규칙대로 다음 분할을 준비합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계획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얻어가셔야 할 최종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정보를 찾으러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기준을 한 장으로 만들고 그 기준을 QLD, TQQQ에 적용하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이에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만 적으십시오. 나는 QLD와 TQQQ를 엔진으로 쓴다. 나는 금리 방향을 먼저 본다. 나는 달걀로 군중 심리를 본다. 나는 분할로만 들어간다. 나는 현금을 남긴다. 나는 계좌를 하루 2번만 본다. 나는 오를 때 일부를 줄여서 탄약을 만든다. 나는 공포가 와도 규칙을 지킨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초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은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면 복리도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감정으로 QLD, TQQQ를 할 것인지, 기준으로 QLD, TQQQ를 할 것인지. 기준으로 하면 처음엔 수익이 덜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으로 네 단어를 여러분의 언어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생각, 공급과 수요, 금리, 달걀. 이 네 단어로 세상이 단순해질 겁니다.